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도 못 가고 현재 방콕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와 같이 방콕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먼 길 다녀오시는 분,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축항스라고 해가지고 놀러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방역에 주의하시고 무탈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 25일 날 상장을 했고, 잠깐 조정을 보인 후 1월 30일까지 쭉 급등을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락이 다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많이들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코로나 반등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으로 알루미늄 단조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테슬라 테마주로도 얽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그 뒤에 테슬라는 계속 갔는데 센트럴 모텍가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뇌피셜로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거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망할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점 잡아서 공략하면은 그게 단기간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을 충분히 줄 수는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 이후에 요때 한번 조정을 받고 이때 세력들이 한번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등으로 뛰어서 1월 30일까지 수익을 극대화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은 테슬라 관련주로 계속 가야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코스피 차트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 코스닥이네요. 상관없죠. 처음 하락이 나왔던 시점을 보시면은 거의 2월 19일 정도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이제 처음으로 음봉이 나오고, 요때 20일 날부터 이제 약간 음봉이 길어지면서 하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날부터 해가지고 이미 커다란 장대 음봉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요때 고점을 찍고 이제 마지막으로 털면서 이미 떨구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고점에서 흘러내릴 종목이었는데 코로나하고 겹쳐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흘러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왔고, 이땐 테슬라 차트도 비슷하더라고요.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그 뒤로 테슬라는 안 쉬고 날아갔고요. 센트럴 모텍은 계속 하락하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센트럴 모텍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이런 자동차 변속기라든지 엔진, 그리고 우리 볼스크류, 회전 운동을 직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들을 알루미늄으로 이제 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체 같은 것들을 가볍게 만들고 연비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이 부품들을 쓰고 있는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약간 알루미늄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물론 센트럴모텍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언급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긴 했지만 뭐 그런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변속기는 쉽게 말해서 내연기관 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현재 내연기관 장치 자동차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전륜구동 전차종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뭐 샤프트, 로터 이런 부품들도 현재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부품들이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볼스크류 이런 부품들이 가장 테슬라 쪽에 공급되는 주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연기관에는 이런 부품 뭐 대충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쪽에도 요때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내연 부품 플러스 전기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차량에도 볼스크류와 샤프트 로터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사로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현대기아차랑 테슬라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회사고요. 우리 그 테슬라 모델이 보면은 그 섹시잖아요. 섹시라는 이니셜을 다 잘라 가지고 S 1을 3이라고 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XY 모델에 독점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전차종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은 자동차 경량화, 그리고 배터리를 탔을 때 풀 충전해가지고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늘리는 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센트럴모텍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좀 짚고 나갈 것 같으면은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센트럴모텍이 계속 매출이 성장은 될 거예요. 근데 내연기관이 현재 2035년 이후에는 그 아예 뭐 전도시에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지금 미국 정책이나 뉴딜 정책으로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전기차 매출이 올라가는 건 있지만 내연기관 매출은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냐, 그것도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져가지고 신시장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내연기관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훨씬 많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사라지는 부품이 뭐 5가지인데 여기 적용되는 건 2가지밖에 없다. 근데 뭐 여기서 주는 만큼만 딱 차가 늘어난다 하면은 사실상 매출이 크게 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가지고 센트럴모텍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테슬라 차트 흐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위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걸 또 평균적으로 맞춰서 차트 모양을 그려줘야 되는데 요렇게 그냥 하락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안 봐도 되니까 패스하고, 요때가 코로나 아마 저점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상승을 줬다가 살짝 눌렸다가 상승을 줬다가 요 눌리는 구간이 비슷하게 눌렸죠. 그리고 센트럴모텍이 먼저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도 꾸준하게 상승은 줬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급상승을 줬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센트럴모텍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한번 비교해 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부터 보시면은 센트럴모텍 매출이 3,200억, 3,200억, 그리고 3,100억, 약 200억 정도 줄었죠.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 요게 센트럴모텍 IPO 기업 설명의 자료다 보니까 현재 2019년도 전반기까지만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넣는 거고요. 자, 근데 매출은 거의 똑같은데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53억, 54억 하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딱 늘면서 그 102억, 10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배가 늘었다라는 거는 어디선가 이제
뭔가 영업이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수율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1.7, 1.7, 3.1,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야랑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같은 단조하는 부품들의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1.7하고 3.1, 3.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5% 이상 마진율이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희 같은 제조 판매업 쪽하고 이런 또 이것도 제조긴 하지만 이런 찍어내는 쪽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지금 벌어가고 있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지만 사실은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는 영업이익을 보신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전부 다 103억을 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오히려 91억, 45억, 5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2013년도 3월부터 반등이 나왔다가 5월 후반기부터 꼬꾸라졌죠. 자, 분기별로 봤을 때 2020년도 3월 달에는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11억은 나왔어요. 뭐 곱하기 4만 해도 뭐 재작년 정도 실적은 나올 수가 있었는데 2020년도 6월 달에 보시면은 적자를 기록을 해버립니다. 보시면은 매출은 1분기나 2분기나 비슷해요. 근데 영업이익이 또 이때 절반으로 딱 내려가는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거 나누기 4해도 보시면은 25에서 26은 나와야 되는데 1분기 때 2019년도 6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얘들이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매출이 작년 대비 그만큼 빠지기 시작했고 뭐 이때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결국 그 여파가 넘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원래 3분기 실적을 보고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3분기 때는 과연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 근데 단기순이익이 또 적자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센트럴모텍이 꽤나 오랫동안 바닥을 횡보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매출 1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6월 달부터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센트럴모텍이 상장할 때 최대 주주 및 관계자 지분이 56.25%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1년, 요게 가장 긴 겁니다. 보호예수 기간 및 그 기관들 청약할 때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의무 보유 확약 기간 통틀어서 1년짜리 요게 제일 긴 거예요. 현재 요 5% 물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6개월 딱 되는 시점에 해제가 됐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나올 물량이 보호예수 물량 42만 주가 1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물량은 이미 나와 있을 물량들도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9일 날, 지금 11월 25일 날 신규 상장을 했죠. 그러면은 5월 25일 날 이후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 및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그때부터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딱 4일이 지난 시점에 약 38만 5,640주를 대주주 지분에서 던져버립니다. 약 5.75% 정도 되겠네요. 한 5.75% 정도를 대주주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가지고 대주주가 주식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거든요.
원래 대주주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주고 유통을 안 시켜줘야지 약간 품절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데 이날만 벌써 이 정도 물량을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5월 11일 날 약 7만 주 정도를 추가로 던져서 약 퍼센트로 0.82% 추가로 지금 대주주에서 나왔고, 자, 그리고 9월 2일 날 3만 5천 주 0.4%를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8천 주, 주식 수는 점점 줄고는 있어요. 0.09% 팔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았는 게 2만 주 0.28%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게 다트에 보시면 공시에 현재 다 떠 있는 거고요. 사실 현재 주가의 하락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주식 수를 제외하고는 본인들도 어느 정도 그냥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팔아가지고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 뭐 이런 다양한 변명들이야 만들 수 있겠지만 결과는 어찌됐든지 팔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풍제약 대주주가 뭐 그 주식을 꽤나 많이 처분을 했고 2천억이었습니까? 뭐 처분해가지고 뭐 부채를 해결하는 용도로 쓰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또 분할해서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차트에 요 손가락 표시 요렇게 해놓은 게 공시가 떴는 시점입니다. 공시가 떴는 시점이고, 사실 저도 요게 한번 상승했다가 요 하락해서 눌리는 구간에 센트럴 모텍 다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요. 과거에 상장 직후에 움직였던 거래량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수를 망설였던 거고, 일단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종목에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윗골이 달린 요 캔들 있죠. 약간의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윗골이 달린 요 캔들이 세력들이 살짝은 이제 입지를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이틀 있다가 또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라는 공시가 떴고요. 그 후에 보시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때 한 번 더 뜨고 두 번 더 떠서 만약에 요 이후에 만약에 대주주가 지분을 안 팔았으면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을 받으면서 뭐 거래량 없이 얼마나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세력들이 조금씩 손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런 일은 없었고요. 계속 그 공시와 동시에 차트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센트럴 모텍을 도대체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현재 지금도 충분히 저점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직 더 흘러내릴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투자 시점을 잡을 때 2020년 11월 25일 마지막 보후 예수 물량이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자라는 게 제 일단 1차적인 의견입니다. 요때까지 딱 보는 게 아니고 당일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에서 2주 정도는 지켜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말이 되죠. 연말이 되면은 또 대주주 요건 때문에 요게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억으로 된다고 하면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요날 우리 사주조합 42만 주 전체 5% 정도 뭐 이하가 되겠죠. 이미 팔았는 물량도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얘들은 제가 봤을 때 3천억 이상은 무조건 매출을 해야 되는 업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3,300억 이상은 해줘야지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출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수율 같은 것들을 개선하든지 아니면은 원가 절감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돼서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당기순이익이 100억도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PR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큰 상승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월 30일 날 찍었던 그 고점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 증가.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요 매출하고 연관되는 내용이죠. 테슬라가 뭐 몇 년도까지 지금 생산량이 뭐 몇 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은 못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제품들의 센트럴 모텍 그 알루미늄 단조 부품을 쓰겠다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되고 손익분기점이 훨씬 웃돌면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순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상승을 할 거니까, 그때는 주가가 1월 30일 고점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흐름에서는 제가 봤을 때 12월 초중순까지는 세력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월 중순이 지나면은 요 대주주 물량 던질 사람들 뭐 다 던질 거 다 던졌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나 긴 꼬리의 영망치가 추가로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처음 긴 꼬리 한번 생겼을 때 그게 세력들이 포기를 한 걸까 홀딩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궁금증을 가져보자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현재 요건 또 차트 보여드릴게요. 키움증권 상단에 보시면은 요 PR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PR이 27.97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하면 PR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현재의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센트럴 모텍이 PER 20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은 하더라도 거래량이 솔직히 안 올라가면은 매수해 놓고 얼마나 얘가 흘러갈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PER 20 이하일 때 거래량이 조금 붙는 날이 있으면은 그날을 기준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적적 타이밍 보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더 떨어져서 PR이 10에서 한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고 그냥 장기간 방치해 둔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PER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대충 계산한 겁니다. 현재 PER이 27.97이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대충 했을 때 PER 10이 되려고 하면은 8,000원이에요. 7,500원이 상장일날 시초가거든요. 그러니까 PER 10이라는 수치까지 오려고 하면은 이 가격이 정말 밑에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50% 이상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PER 15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12,000원이고요. PER 22 한 16,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위에 얘기했던 이런 호재들이 없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은 저는 16,000원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지켜볼 예정이고요. 12,000원 이하로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매수해가지고 한번 존버를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그 후에 뭐 테슬라 말고 그 다른 업체에서 알루미늄 단조가 개발돼서 공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재정이 안 좋아진다든지 계속 적자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이 8,000원 이하로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거든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 특수한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계속 유지되고 실적이 개선 안 된다면은 그때는 손절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센트럴 모텍은 충분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면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수 시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슈들이 나타나는지 개선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니면 계속 흘러서 가격대가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가격까지 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영상들을 제가 올릴 계획은 지금 있긴 한데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